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리산에 산악열차 등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사회적 타협 방식 과제로 선정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어제 하동을 찾았습니다. 첫 간담회부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업체가 많은 경남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우리 딸기 금실이 세계 최대 종자 강국인 미국에 수출됐습니다. 대기 측정 대행업체들의 거짓 측정으로 사업장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지자체들은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하고 어제 하동을 찾았습니다. 반대 주민 또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반발은 거셌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지리산 자락에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윤상기 하동군수의 공약이지만 산지 개발을 제한한 현행법으론 추진이 힘든 사업입니다. 알프스 프로젝트 찬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지리산권 단체, 주민이 가진 첫 간담회.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 만다가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는 논의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리산 회수 누리가 터져나옵니다. 지금 하는 구조가 사대가 하는 거 비슷합니다. 지금 왜 뜬금없이 기재부가 나타나서 지금 이런 걸 주관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올라가게 된 이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국립공원 지역, 무슨 산지 규제들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그러니까 규제를 뚫기가 만만해서 시작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 부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자인 하동군이 추천한 주민을 군민 대표로 또 개발업체를 논의기구에 참여시킨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희 정보가 없습니다. 이 상생조정기구에 대한 정보 자체도 언론에서부터 통해서 접해들었고. 기획재정부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논의는 산지 개발 규제 완화 여부와 직결된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적지 않은 진통과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전국 대책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는 오는 11일 출범식을 열어 본격적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는 15일 한걸음 모델 2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수주 부진으로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조선업체뿐만이 아니라 방산업체까지 몰려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한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건조 비용만 9천억 원으로 80% 이상 국내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방산업체까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만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수주 부진으로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로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최종 사업자는 올해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6,000톤급 구축함은 미니 이지스함으로 주 방산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을 수주할 경우 지역 중소기업에 수천억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도 이번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KDDX 같은 정부 조달 사업이 조기 발주된다면 우리 회사 같은 중소협력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제의 조선업체, 창원엔 방산업체가 몰려있는 경남은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주 부진으로 고용 불안과 일감 부족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 함정의 조기 발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국산 딸기 품종이 없어서 일본에 로열티를 줬었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종자 강국인 미국에 순수 우리 품종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옮겨 심기를 2개월 앞둔 우리 딸기 품종 금실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년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다 익으면 복숭아 향까지 어우러져 풍미가 깊습니다. 이 품종이 전국 최초로 미국에 수출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금실 딸기 조직 배양료입니다. 이 종묘 10포기를 미국에 공급해서 받는 로열티는 1억 원입니다. 미국에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로열티 수익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엔 국산 딸기 품종이 없어 일본 품종이 우리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때문에 매번 일본의 무리한 로열티 부담 요구에 휘둘렸고 수출길까지 막히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열티 문제도 좀 있었고 자기들이 필요한 딸기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품종 팔아먹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후 우리 딸기 품종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토종 딸기 보급률은 10여 년 전 9.2%에서 최근 93.4%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일본과의 딸기 종자 전쟁에서 완승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다른 세계 최대 종자 강국인 미국 시장까지 넘보게 된 겁니다. 로열티를 주는 나라에서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우리나라도 이제 종자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딸기뿐만 아니라 사과와 국화, 장미 등 다양한 우리 품종 개발이 이어지면서 10여 년 전만 해도 매년 220억 원씩 부담하던 로열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종자 강국의 꿈까지 연결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창원을 포함한 6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초속 9에서 1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의 경우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차차 흐려지다가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기온이 2,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창원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진주도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기 측정 대행 업체들의 거짓 측정 소식 보도해드렸는데 그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수천 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장들은 대행 업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창원과 김해, 양산 지역 대기 측정 대행 업체 10곳이 거짓 측정한 사업장은 2,800여 곳.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짓 측정은 엄연히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허가를 내줬는데 실제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 제대로 안 했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할게 하면 그 처벌에 대한 권한은 인허가 기관이에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 측정한 사업장의 명단을 받아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허위든지 사실이든지 설정의 기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배출업소의 입장에서는 자가 설정의 의무는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팀이 자체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을 내줘야. 여기에 거짓 측정으로 대행 업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이 사업장 한 곳당 평균 1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연간 수억 원을 주고 대기 측정을 의뢰하는 일종 사업장들은 대규모 수수료 반환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뢰하고 계열된 거고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 조작을 했다, 데이터 수치를 나빴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업 전비를 당하니까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죠. 오히려 소송 제기를 안 하면 대행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에 이어 대규모 소송까지 예고돼 있어 거짓 측정으로 인한 지역사회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가 올해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관객들을 만날 기회를 잃었던 공연예술인들은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밀양의 한 극단입니다. 해마다 서너 개의 연극 공연을 무대에 올리며 활발하게 활동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몇 달 동안 연습실 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계획도 모두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공연자들 입장에서는 관객 만나는 것만큼 기다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무대가 사라져 한숨이 깊어진 공연 예술인들이 잠시나마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밀양시가 올해 공연예술축제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축제가 열리길 바라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80% 이상이 조금 축소했더라도 개최를 원하셨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축제의 어떤 모델로서 한번. 공연 예술인들은 축제 개최 소식을 크게 반겼습니다. 힘들게 준비해온 공연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무대가 하나씩 소멸을 될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밀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크게 환영하고.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밀양 공연예술축제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밀양 아리나와 밀양 아트센터에서 70개 팀 119회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김해 시사편찬위원회 제19회 정기회의가 오늘 오후 4시 김해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군민문화회관 자체 기획공연 라이어 1탄이 오늘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진주 세일센터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경력단절 여성 채용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세라믹기술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새합천 미래농업대학 개강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펼쳐집니다. 2020 양봉협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1시 남해군 마늘나라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합천군이 전두환 관련 기념물 청산 요구에 생가 안내판 내용을 수정합니다. 합천군은 전두환 생가는 역사 교육에 활용 가치가 있어 보존하되 안내판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일해공원 명칭 변경은 군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취소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자 진주체육관과 진주종합경기장에 마련한 물놀이장의 운영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진주시청 앞 광장과 평거 녹지대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분수 8곳은 이달 30일부터 모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상림공원 주변에 옛 하천을 복원하고 정원을 조성합니다. 함양군은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림공원 산삼주제관 주변에 자연석을 활용해 연못과 폭포를 만들고 불로장생의 상징인 십장생을 주제로 불로장생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를 방제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에 나섭니다. 드론 방제는 약재가 날리는 유인 헬기 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10m 이내의 낮은 고도에서도 정밀 방제가 가능해 송전탑이 많은 지역이나 농경지 주변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시가 민선 7기 출범 2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7명은 시정 변화에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9살 이상 창원 시민 1,500명 대상 지난 6월 25일부터 이틀간 유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선 7기 2년간의 시정 변화에 대해 70.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는 경제와 복지, 환경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과 함께 2020 스마트 선도산단 핵심 사업의 하나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는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때 다각도로 성능 예측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50억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 체류형 관광객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숙박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명 온라인 여가 플랫폼인 야놀자 앱을 통해 경상남도 전용관 페이지에서 숙박을 예약하고 결제할 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노인에게 운동 지도와 스포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 36명이 도내 노인 1,600여 명에게 6개월간 체력 검진을 통한 운동 처방과 스포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5월 경남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의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5월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1.5%, 대형 소매점 판매는 3.2%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기계류 수입액이 30.3% 줄었습니다. 수출은 선박과 자동차, 기계류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7.9% 감소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경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만 18살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해 학생과 청소년들의 참정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TX 조선지회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희망퇴직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장섭 STX 조선지회장은 어제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을 지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TX 조선은 노조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신조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노조 측에 파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매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각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 승계와 노조가 제기한 탄압 문제 등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두산 모트롤이 해외 자본에 매각될 경우에는 해외 자본이 방위 사업을 인수할 수 없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 산업과 민수 산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